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 징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작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 싸움이 커져서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변화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람피는 게 들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한 개인의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죠. 엄청난 정보. 이 정보가 뭐 차고 넘치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안에는 한 개인의 하루의 일상, 모든 행동, 이런 게 모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고 외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배우자의 스마트폰. 그런데 바람피는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패턴을 설정을 해놔서 자기의 배우자나 남이 보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스마트폰. 예민해지는 거죠. 평소에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같은 거 설정 안 하던 사람이 비밀번호 설정해 놓고 패턴 설정해 놓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보고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안 받아도 되는 전화가 어디 있어요?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을래.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을래가 무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슨 일이 있고 뭐가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을 텐데 안 받아도 된다는 거는, 그건 전화를 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데, 그런 행동 자체를 하는 거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걸 무시해버려. 이건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된 거죠. 바람피는 것 이전에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바람피는 사람은 전화를 무시해. 어느 날부턴가 전화가 오는데 무시하고 문자나 카톡이 자주 와.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 오면 카톡 문자 오면 띵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배우자의 핸드폰에 문자나 카톡이 왔고 전화가 왔는데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보면 안 되니까, 알면 안 되니까, 통화하는 내용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상한 거죠. 부부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한번 신뢰가 깨져버리면 다시 복구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비밀번호 패턴을 설정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물론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사생활이라는 건 어느 정도 것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배우자가 못 보게 하고 배우자 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숨긴다는 거는 반드시 바람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떳떳하면 스마트폰 오픈하고 개방하지. 저는 스마트폰에다 비밀번호나 패턴을 설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아주 예민한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조금의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되면 돌아버립니다. 바로 뒷조사 들어가요. 잠을 못 자요. 절대 못 자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잠 못 자고 살 쭉쭉 빠집니다.
이 의심이 커지는데 배우자가 진짜 바람을 피지 않는데도 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상한 행동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모든 걸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심코 던진 거짓말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부부는요, 결혼하고 나면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 부부일수록 이 텔레파시가 통해요. 텔레파시. 알 수 없는, 부부만 느낄 수 있는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이불을 덮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뭔가 알 수 없는 텔레파시가 통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배우자의 신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상한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수상하네? 혹시 바람이 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 그건 100% 맞더라는 거죠. 그건 배우자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부부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죠. 에이, 남들한테 그러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이상하게 이런 행동을 해, 수상한 행동을 해.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은 그래.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의심을 해.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배우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죠. 배우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배우자한테 했는데 전화를 안 받죠.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좀 이따 전화와. 조용한 데 전화하지. 무슨 일이야?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 지금 회식이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근데 뭐 한 번쯤은 그렇다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평소에 일찍 귀가하던 사람이 귀가 시간이 계속 늦어져. 근데 늦어질 때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궁금하죠. 걱정도 되고 자기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고 소식이 없는데, 물론 뭐 배우자가 나 오늘 친구 만나 좀 늦겠어, 늦게 들어갈 거야, 물론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지. 친구 만난다는데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놓고 왜 그래? 뭐 친구 만난다는데 전화를 왜 못 받아? 자기 배우자한테 전화가 오는 건데, 사랑스러운 배우자한테 전화가 오는 건데, 친구 만난다, 회식하는데 왜 전화를 못 받아? 시끄러운데, 물론 시끄러운데 있겠지. 시끄러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벨 울리는 걸 못 들어? 진동을 못 들어? 그렇다고 왜 무음으로 해놔? 그리고 스마트폰 왜 갖고 다녀? 전화기를 왜 갖고 다녀? 갖고 다니는 이유가 없지.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뭐 이래서 못 받았네, 저래서 못 받았네, 이런 게 반복이 많이 돼요. 바람 피는 사람일수록.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가 꺼졌다. 요즘에 식당이고 어디고 가는 곳마다 충전기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배터리가 없으면 거기다 꽂아놓고 충전하면 돼.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됐고 분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야.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어. 불안해. 사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바로 식당에 가면 식당에 충전 좀 합시다. 아니면 테이블에 다 충전기가 있어. 카페 가도 충전기가 다 있는데 충전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배터리가 다 돼. 개뿔.
뻔한 거짓말이지, 뻔한 거짓말. 배터리가 다 되기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배터리가 완충돼 있어. 수상해서 확인해보면 배터리가 완충돼 있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씹으려. 왜냐, 대답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바람피니까 그래. 대비를 하면, 아, 내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미리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거든, 철저하게. 근데 당황하는 거지. 바람 피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전화와, 남편한테 전화와. 그럼 당황하니까 그냥 내뱉는 말이었는데 그 거짓말 나중에 기억도 못해.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래. 왜냐면 머리가 복잡하거든, 바람 피는 사람은. 왜냐, 마누라, 남편이 한 명씩 더 생기는 거야, 바람 피는 사람은. 두 사람을 상대해야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말 잊어먹고 저쪽에서 한 말 잊어먹고. 물론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거짓말해. 또 바람 피는 상대방한테도 거짓말해.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IQ 좋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 그 거짓말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정신이 몽롱해서 바람 피거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 기억 못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말을 느닷없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당신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면 기억도 못해. 무슨 일? 왜? 기억을 못해. 절대 못해, 바람 피는 사람들. 과거의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메신저, 그리고 컬러링 같은 거, 그런 게 바람을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뀌어버려. 스마트폰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이 바뀐다던가, 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바뀐다던가, 그 다음에 컬러링 같은 것도 바뀌어요. 그죠? 프로필은 누군가가, 타인이 내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감성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프로필 사진이라던가 밑에 뭐 프로필 내용이라는 거 보면 어쩌고 저쩌고 조금 약간 감성적으로 변하고, 좀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컬러링도 사랑의 멜로디 뭐 이런 걸로 바뀌게 되죠. 가장 뭐 바람 피면서 변화되는 게 스마트폰의 그런 배경화면 같은 것도 바뀌고, 벨소리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벨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핵폭탄이나 마찬가지. 핵폭탄 들키면 핵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배우자한테, 바람 피는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이 배우자한테 까발려졌다, 그러면 그냥 핵폭탄이 폭발하는 거지. 가정이 폭발하는,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핵폭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는 징후가 보이면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라도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해킹을 해서라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일단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되게 나약하게 느껴지게 돼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내 존재감이 갑자기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지고. 배우자가 외도하면 진짜 마음 둘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배우자가 전부이고 배우자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은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의지할 곳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해져요. 제일 크게 차지하고, 생활에서. 근데 배우자가 갑자기 바람을 피고 다른 이성하고 뭔가 마음을 쏟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진짜 자신이 엄청 나약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약해진 상황에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또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러다 인터넷 뒤지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기를 당하느냐? 스마트폰 해킹 안 돼요, 원격으로. 근데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려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해커들한테, 해커들은 무슨 개뿔 해커들이야, 사기꾼 놈들이지. 사기꾼 애들한테 돈을 송금해서 내 바람피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야. 근데 100이면 100 다 사기를 당해요. 왜냐? 해킹 안 돼요. 어떻게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원격으로 해킹을 해? 아직까지는 아마도 내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해킹 기술이 개발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해킹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스마트폰 무서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마음만 먹으면 해커들이 다 해킹을 해버릴 텐데, 해킹해서 정보 다 빼가고 협박까지 하겠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해킹 사기를 당하더라. 해킹해 달라고 돈을 주고 돈만 날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2건을 전화를 받았어요. 스마트폰 해킹 의뢰. 한 분은 돈 150만원 입금하고 돈 날렸대요. 전화, 카카오 다 안 된대요.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꾼들 돈 돌려줄 거 같더니 돈 안 돌려줘요. 원격으로 해킹 안 되는 거를 돈을 송금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해킹을 하기 위해서 바람피는 배우자 해킹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제 뒤져가지고 해킹을 의뢰했대요. 그리고 일단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 70만원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 안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송금을 안 하고 제 동영상을 봤나 봐요. 보고서 이상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네요.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기꾼 놈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겠다. 왜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느냐? 돈을 왜 입금 안 하느냐? 그래서 저 안 할래요, 그거. 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해킹 의뢰한 사실을 그 사람한테 말을 하겠다. 전화해서 알려주겠다. 돈 입금 안 하면 알려주겠다. 해킹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사기꾼 맞잖아요, 100%.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랬어요. 큰일 날 게 없다. 하라고, 전화하라고 해라. 그게 두려워서 돈 송금하면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 응? 협박하라고, 가서 전화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대꾸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기꾼 놈들한테는. 대꾸를 안 하면 하든지 말든지. 설령 그놈이 진짜 그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해킹 사실을 해킹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린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싸움 잠깐 하고 말아야지. 그죠? 피 같은 돈 송금해서 그것까지 날릴 거예요. 진짜 그놈 협박을 그렇게 해버리면 신고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카톡 아이디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그걸 신고하세요. 이래저래 해서 협박을 하더라. 해킹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 놈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해킹을 의뢰할 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해킹을 의뢰하게 되면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해킹할 전화번호를.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협박할 거리를 갖고 있는 거고, 해킹을 의뢰하는 사람은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약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잖아요. 해킹해달라고. 되지도 않는 해킹. 그럼 거기서부터 약점이 잡힌 거지. 이분이 그렇게 약점이 잡힌 건데,
다행히 돈은 송금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돈 입금을 지금 안 해주면 알리겠다, 이 사실을. 알린들 조금 싸우고 마세요. 싸우면 좀 뭐 조금 이제 뭐 부부싸움 좀 하겠죠. 하지만 돈 사기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덜 아플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공허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요. 스마트폰 무선으로 해킹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를 하지 않는 한 해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해킹을 하지 마세요. 해킹 의뢰 같은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이건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게 되면 들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한테 행동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자라면, 남자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 물론 체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잠자리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던 부부가 잠자리가 갑자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심하면 아예 안 해버려. 이러면 이런 데서도 의심을 하게 돼요. 예. 잠자리가 변했는데 의심을 하지. 그리고 잠자리를 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체위가 변한다고 하나? 생전 그러지 않던 사람이 체위를 약간 변화를 줘. 그런 것도 의심 사유가 되지. 네. 그리고 일단 잠자리가 부실해지는 이유는 밖에서 잠자리를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흥미를 잃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면서 양쪽을 다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 내가 이걸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지 해도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거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 먹었는데 한계라는 게 있는데, 외도 초기에는 엔돌핀이라는 게 이게 막 솟아올라거든. 그러면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외도가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체력의 한계도 있고 점점 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집 밖에서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에 50%만 자기 가족한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의심 같은 거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 50%가 집 밖에서 하는 행동의 몇 배, 몇 수십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사람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더라도, 물론 몸은 그쪽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면서도. 몸이야 뭐 그쪽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 마음은 이쪽에 와 있어야지. 마음은 절대 주고 만나면 안 되죠. 마음까지 줘버리면, 몸을 줬는데 마음까지 줘버리면 이거는 가정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마음만 안 주면 언젠간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거든. 특히 이제 여자분들, 배우자인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이혼한다는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혼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거는 본인 뿐이에요. 바람 피는 남편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 응? 너 혼자 재밌게 살아라.
이혼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바람피는 남편 돌아올 기미가 없다, 그럼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사세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잖아요. 생활비 주잖아요. 남편은 ATM 기계다. 바람피는 남편은 현금 인출기다. 현금 인출기, 은행 현금 인출기, ATM 기계다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돈 벌어다 주면 생활비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리고 뜯어낼 만큼 뜯어내세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ATM 기계에서 뽑아내듯이 뽑아내세요. 살 궁리를 하려는 거예요. 무턱대고 너 바람 폈지? 왜 바람 펴? 이혼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만 손해다는 거, 나만. 예?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 거지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나중에 복수가 그게 복수예요. 예? 내가 챙길 거 다 챙겨 놓고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당장 화난다고 해가지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혼자 식당에서 그릇 닦을 거예요? 막노동 할 거예요? 힘들어요. 막상 저 인간, 바람 피는 저 인간 안 보면 속이 후련할 것 같고, 어? 상처받은 마음 치유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힘들어요. 배우자가 바람 핀다고 해서 절대 이혼 같은 거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챙길 거 다 챙겨 놓고, 예?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도 물론 뭐하러 이혼을 해요. ATM 기계에 돈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포기하려면 이혼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내가 고통받는 것도 참 문제지만,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고통받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냥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나잖아요. 폐인이 되더라고, 폐인. 진짜 직장일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여자가 바람을 핀다. 믿었던 마누라가 바람을 피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폐인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면 이혼하려고 그래요. 승질나서.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아내가 바람을 피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죠. 때려 죽이고 싶죠.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아무리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이혼은 안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제 차이점인데, 남자들은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은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바람은 바람이고 가정은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바람 피면서도 가정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바람을 피게 되면 양장간에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혼을 하고 저 남자와 살까?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이런 황홀한 생활을 할까? 불타는 생활을 할까? 아니면은 이제 그만 외도를 하고 가정을 지킬까? 가정으로 돌아갈까? 양장간에 선택을 하게 돼. 왜냐?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도 생활이 가능한데, 그리고 단절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오직 한 남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와 뭔가 마음을 섞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내 남편한테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돼요. 한 남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리고 여자들은 바람피다 들키잖아요. 그럼 절대 남편하고 같이 못 살아요. 안 살라 그래.
남자들은 바람피다 걸려도 예? 잘못을 빌고 그러면 여자가 용서도 해주고 그러면 또 같이 살고. 근데 여자들은 남자한테 들키잖아요. 바람피는 게. 바람피는 거 들키고 나면 수치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부정행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자체를 되게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남편하고 같이 살라고 안 해요. 남자의 외도보다는 여자의 외도가 더 가정이 깨질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바람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죠. 남자가 10명이 바람핀다면 여자는 한 3, 4명? 절반 정도 비율로 요즘 그런 추세더라고요. 부부간에 살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마누라가 누구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돈 뜯길 수도 있고,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싸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더 드는 거고. 그런데 부부라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거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부간에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은 뭐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부부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깨진 신뢰를 복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예, 원상복귀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획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이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내가 바람을 피는데 저 사람 기존의 배우자랑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을 하고 딴 남자랑 살고 싶어. 아니면 혼자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이혼이라는 거. 이 기획이혼이라는 거 참 머리 아픈 일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혼 소장 날라오고 이혼하자. 황당하죠. 근데 이게 또 이혼 사유가 또 없잖아요. 근데 이혼 사유를 만들어.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컨텐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